독수리 술도가를 팔겠다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오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다시 잘해보자며 돌아온 전처 강소연. 하지만 그녀가 다시 나타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뼈 빠지게 지켜온 그 술도가를 가짜 서류로 부동산에 내놓은 여자. 그리고 그날 오후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계약서 위에 사인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현장에 들이닥친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그 뒤를 이은 한마디. 강소연 씨 맞으시죠? 도대체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강소연에게 어떤 최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술도가 안채문이 열리고 두 손을 꼭 잡은 광숙과 동석이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 침묵을 깨고 동석이 말했습니다. 저희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딸에게 이미 다 이야기했고 광숙 씨도 시동생들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곤 강소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분 때문에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군요. 동석의 차가운 눈빛에 강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흥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형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동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쳤습니다. 사람 마음이 시간 보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동석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광숙 씨는 늘 걱정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시동생들에게 자신이 배신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광숙 씨를 술도가에서 뺏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광숙 씨가 이 집과 이 가업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썼는지 제가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술도가를 더 키워나가고 곁에서 돕고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광숙 씨가 시동생들을 아끼는 만큼 저 역시 여러분들을 제 동생처럼 생각할 마음이었어요. 동석의 말을 듣고 공주실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딸이 열흘 만에 과부가 된 뒤에도 이 술도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사돈 총각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안 되지. 그러더니 광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한서방, 여기 더 있지 말고 우리 나가요. 동석과 광숙, 주실 세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형님이 LX 호텔 회장님이랑 결혼하면 이제 술도가는 거들떠도 안 보시겠네? 그 말에 천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소연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여기에 있어? 내가 방까지 잡아줬는데 왜 또 들어온 거야? 강소연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가 그렇게 예민해? 여기 오면 안 돼? 여권이 없어졌는데 여기다 두고 간 것 같아서 온 거야. 강소연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 며칠 전에 형님이랑 얘기한다고 방에 잠깐 들어갔었잖아. 그때 빠졌는지 형님 화장대 위에 내 여권이 있더라고. 내가 이 집 물건 훔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권 하나 찾으러 왔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천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강소연은 시선을 피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진짜 오해도 가지가지야.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다음 날 아침 문미순의 편의점. 아직 손님이 드문 시간, 미순은 컵라면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혹시 상업용 부동산도 취급하시나요? 제가 내놓으려는 게 좀 독특한 매물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순의 귀에 너무도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라고 아시죠? 낯선 여자의 입에서 독수리 술도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미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그녀의 통화 내용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제가 좀 급해서요. 급매로 내놓으려는 거라 매수자 빨리 찾아주시면 중개수수료 2배로 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끄는 강소연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계산해주세요. 네, 1,000원입니다. 미수는 침착하게 계산을 했고 강소연은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수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미수는 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천수야, 나야. 지금 편의점에 이상한 여자가 다녀갔어. 목소리가 되게 뚜렷했거든. 근데 통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 부동산이랑 전화 중이었는데 상업용 매물이라더니 급매로 내놓겠다고. 그러더니 독수리 술도가라고 정확히 말했어. 수화기 너머로 천수의 숨소리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독수리 술도가? 그 여자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몰래 영상을 찍었거든. 지금 바로 보내줄 테니깐 확인해봐. 미수는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그걸 확인한 천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당황한 미순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천수야? 이 여자 누구야? 천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 내 전처야, 영주 엄마. 순간 미순의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근데 왜 그 여자가 술도가를 팔겠다고? 천수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게 확실해. 미수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확히 말했어. 독수리 술도가라고. 그리고 금매라면서 수수료 2배 주겠다고까지 했어. 천수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해 볼게. 천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강소연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로만 넘어갔죠. 받아, 제발 좀 받아.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데? 천수는 급하게 신발을 신고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차 안에서 숨을 고른 천수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독수리 술도가라는 매물이 접수된 게 있을까요? 아, 그런 건 없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전화에서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 매물요. 오늘 오전에 접수됐어요. 의뢰인 성함이. 강소연 씨였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 미친 거 아냐?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광숙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형수님이 이 사실을 알면 또 울겠지? 천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거 혹시 계약은 안 됐죠? 곧 매수인이 오기로 했습니다. 이미 가계약금도 입금됐고요. 오늘 오후에 본계약 예정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천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서 있던 천수는 결국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천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어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제가 꼭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한동석은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 차 준비해주세요. 지금 바로 나가야겠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천수가 보내준 주소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천수는 잔뜩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동석이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까지 드리게 될 줄은.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천수는 미순에게 들은 이야기부터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조사하며 알아낸 것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동석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계약은 아직 안 했다고요? 예, 오늘 오후에 본계약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이미 입금됐고요. 그러면 아직 시간은 있군요. 동석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 지금 즉시 법무팀이랑 회계팀, 그리고 부동산 실무팀 전부 회의실에 소집하세요. 회의는 30분 뒤 시작입니다. 배석자는 저 포함 총 5명. 의제는 불법재산 처분 대응 및 긴급 방어 조치입니다. 천수는 동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라며 묻습니다. 회장님, 이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 삼으시려는 겁니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문제로 만들 겁니다.
동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그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광숙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이 지켜온 독수리 술도가에 흠집 내려는 자는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천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고맙긴요. 우리 식구 문제니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은 LX 호텔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30분 후 LX 호텔 18층 회의실. 회의실 안엔 법무팀장, 회계팀장, 부동산 실무팀 팀장, 김이사까지 모두 착석해 있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긴급조치 안건, 외부 세력에 의한 자산 탈취 시도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노트북을 열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관계없는 외부 인물이 독수리 술도가라는 자산을 무단 매물로 내놓고 가계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 사안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임차권 및 명예 문제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 임대차, 명예도용, 명예훼손 소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 실무팀장은 계약 과정을 정리한 문서를 펼치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중개업소 측과 매수인은 계약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선은 아직 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생명입니다. 회계팀장은 관련 계좌 흐름을 분석한 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해당 인물의 계좌 흐름상 급하게 자금을 돌린 흔적이 있습니다. 정황상 사기 목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회성 자금 인출 패턴이 두드러지며 기존 거래 기록과 명백히 다릅니다. 한동석은 무겁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 현장으로 실무팀을 파견합니다. 당사자 신원 확인 후 계약 무효화 조치, 그리고 고소 절차 준비하세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목소리는 카리스마로 단단히 다져져 있었습니다. 출발합시다. 늦으면 안 됩니다. 계약 현장에 도착한 LX 실무팀은 냉정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전 준비된 서류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개인과 매수인을 차분히 응대했고 강소연의 위임장 및 소유권 관계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잠시 후 실무팀장이 무전기를 들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신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위임장 위조 흔적이 있으며 본인의 소유권 주장도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제야 한동석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무효 선언하시고 강소연 씨에 대한 고소 절차 진행하세요. 이제 거짓된 계약은 막혔고 정의로운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무실로 들어선 강소연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낯선 정장을 입은 남성들 무리에 당황했습니다. 강소연 씨 맞으십니까? 순간 강소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계약서에 날이 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매물의 실소유주와 계약 권한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동산 사무소 안으로 경찰 2명이 들어섰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강소연 씨, 서울경찰서입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부동산 계약하려던 건데 그게 죄예요? 중개인은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는 이분이 진짜 주인인 줄 알았다고요. 모든 건 조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지금은 협조해 주세요. 강소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경찰에게 붙들린 채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속삭이며 그녀를 쳐다봤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 그녀는 말없이 창밖만 응시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SNS에는 사기 혐의 계약자 강소연 현장 체포라는 글과 사진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천수는 한동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동석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천수 동생. 자네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지금쯤 일이 더 커졌을 거야.
술도가 팔렸으면 광숙 씨가 엄청 충격받았을 텐데 동생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어. 그 말에 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님. 천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옆방에서 흥수가 나왔습니다. 형, 누구랑 통화했어? 한동석 회장님, 이번 일 마무리 잘 됐다고 말씀드렸어. 흥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뭔 일인데? 그분 도움받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잠시 망설이던 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주 엄마가 술도가를 팔려고 했어. 가짜 서류로. 오늘 오후에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동석 형님 덕에 막았어. LX 쪽에서 바로 실무팀 내려보내서 경찰까지 출동했지. 순간 흥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진짜야? 그 여자가 어떻게 술도가를 팔 수 있어? 나도 진짜 미칠 뻔했다. 형수한텐 말도 못하고. 흥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흥수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그저 형수랑 한동석 회장이 엮이는 게 보기 싫었던 것뿐인데 그분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네. 천수가 흥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흥수야, 우리 너무 우리 시선에서만 봤던 것 같아. 형수 생각 제대로 못했던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흥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막말했지? 형수님한테, 회장님한테도. 그는 천수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나 내일 호텔 가서 회장님 직접 찾아뵐 거야.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 이 일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흥수는 LX 호텔로 향했습니다. 커피숍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먼저 입을 연 건 흥수였습니다. 그날 형수님과 회장님한테 했던 말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 말에 흥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형수님 곁에 회장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술도가를 지켜주셔서. 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흥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를 마친 강소연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신상 정보까지 공유되며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강소연은 돌아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술도가를 팔고 돈을 챙기려 했던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고 그녀를 멋지게 응징한 사람은 다름 아닌 LX 호텔 회장 한동석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노린 욕심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지킨 사람들과 잃은 사람들, 선택의 끝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전개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상 줄거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